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분쟁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팔레스타인 분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전쟁이구나. 또는 이제 뭐 미국이 참전한다 또는 아랍 국가들이 참전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 또 석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좀 알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분쟁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1차 세계대전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 되게 멀리 가네요. 1914년이죠. 네, 전쟁의 시작이 1914년에서 1918년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전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을 보면 대영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이렇게 얘네가 이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일본이라든지 벨기에, 이탈리아 뭐 등등등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했었던 그런 세 국가를 본다면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와 싸우는 교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이 붙어있는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불가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영국 쪽에 붙어있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힘은 지금 독일 애들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적군을 쉽게 무찌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한 거죠. 특히 이제 영국이 잔머리를 좀 굴렸어요. 이 교전 국가 중에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있잖아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 아랍인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 내에 이 아랍인들한테 뭔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 야, 니네가 우리를 좀 도와주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 아랍의 어떤 그 새로운 독립국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약속을 좀 해줄게 라고 얘기를 좀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 뭘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약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그 연합국이라 봐야 되겠죠. 이제 그 협상국이라 보는 얘네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부분이겠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고 한답니다. 맥마흔 선언. 뭐 아무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아랍인들에게 뭔가 독립권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독립국가를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한데, 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쪽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대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뭐 수경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았었던 그런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에게서 이제 자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유대인 지원 정책을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벨푸어 선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 국가 수립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 입장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랍인들한테도 뭐라 그럴까요? 독립국가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도 독립국가를 지원해 주겠다. 어디다가요? 팔레스타인에다가. 이게 팔레스타인이 아니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랍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독립국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쪽으로 갈래 라고 해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성서에서 약속한 땅이다 라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의 어떤 그런 땅, 이스라엘인의 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미가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느님이 다리 저는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이 시온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뭐 개역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시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어떤 시가지 내에 있는 언덕 이름, 그러니까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온 산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인의 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의 조상의 땅이었던, 이 원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오니즘, 이게 민족주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랍 애들은 뭐 어차피 여기가 중동 아랍이니까 여기에서 국가를 세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죠. 두 곳 모두 다 영국한테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당위성이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 웃기는 거 아니냐, 나도 여기서 하기로 약속했다, 나도 여기서 하기로 약속했다,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을 많이 학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치를 피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많이 귀환을 합니다. 많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야 우리가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로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분쟁과 그 다음에 뭐 서로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끊이지 않았겠죠. 이게 전쟁 뭐 서로 간에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영국이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유엔으로 한번 넘겨보자 해가지고 유엔이 그걸 받습니다. 유엔이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죠. 지들이 왜 회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팔레스타인을 나누자. 아랍인들의 땅으로 48%, 유럽인들의 땅으로, 유대인들의 땅으로 52% 하자, 이렇게 결의안을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립이 실질적으로 선언이 되고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가 된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주둔을 하기 딱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열받잖아요. 야, 여기 원래 우리 아랍인들의 땅인데, 원래는 예전만 보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이 아랍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이 나타나게 된 거고, 유엔에서 이걸 임의대로 갈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리니까 아랍 국가들 열받은 거지. 그래갖고 야 안되겠다, 열받는다 해가지고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뭐 레바논 등등 이 주변 국가들 다 포함시켜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랍 연맹에는 이집트, 이라크, 그 다음에 트란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파키스탄 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전 상대는 이스라엘 딱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오히려 땅을 더 크게 가져옵니다. 원래 유엔에서 분할해서 땅보다도 한 50% 정도 더 갖고 오나요? 네, 갖고 더 크게 네, 땅을 확보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거의 팔레스타인의 약 80% 정도 해당하는 영토를 그냥 이스라엘이 가져와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아랍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국유화, 그리고 뭐 통행 금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약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좀 열받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이제 그쪽에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네, 비용 지원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집트가 소련하고 또 동맹을 맺으면서 무기를 또 이쪽으로 네 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대줘가지고 댐도 짓게 해주는데 니들이 소련 무기를 갖고 오면 되겠냐 해가지고 막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상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의 선박 통행이 거부를 당하게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네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이집트 공군을 전멸시키고 수에즈 운하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이제 황당하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여기 전쟁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의 어떤 군사행동 이런 것들 비난하면서 미국은 중립을 빠져나가게 되고요. 소련 같은 경우도 뭐 비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네,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중립 정책을 지키게 되면서 비난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중리가 되고 이 점령군들은 철수하게 되고 수에즈 운하는 다시 이집트 쪽으로 넘어갔다. 요게 이제 2차 중동 전쟁이고요. 3차 전쟁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고 보면 얘네들이 싸움을 되게 잘하는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영토를 새롭게 추가로 얻었어요. 그래서 뭐 골란 고원, 가자 지역, 시나이 반도 이런 쪽으로 새로운 영토를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 쪽에 반환을 다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석유를 이제 무기로 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금수 조치라는 것을 이 아랍권에서 결의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금수 조치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석유를 막 증산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흐지부지 없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까지는 네, 오일에 대한 그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가 이제 새로운 네,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서 아랍국의 단결을 도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긴 했는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시도 안 먹힌다. 그래가지고 시리아하고 다시 손을 잡고 네,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시리아는 네, 이집트하고 또 지역이 달라요.
북부 쪽에 있는 게 시리아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위쪽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스라엘이 일단은 승리를 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양쪽에서 양동작전 펴가지고 위아래로 공격하게 되면 네, 이스라엘도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전쟁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쭉 그냥 네,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도 이제 중재안을 발표하게 되고 네, 이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일단 4차 중동 전쟁은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번에 똘똘 뭉쳐버립니다. 야,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석유 가격을 올려버리자. 감산을 추진해버립니다. 야, 니네 석유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네, 이번에는 금수 조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펙 회원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1차 쇼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4차 중동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내용이 좀 됐죠. 자,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요,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이 혁명에 대한 그런 그 내용에 따른 그 유가 상승에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란 정권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석유의 생산량이 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이 크게 유가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것이 바로 2차 오일 쇼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3차 오일 쇼크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란과 이라크의 영토 전쟁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오일 쇼크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은 1차와 2차 이런 쪽으로만 보는 거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간의 영토 전쟁 이런 거 시아파, 수니파 많이 들어보셨죠? 시아파, 수니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각 그 이념들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부담감이 좀 커졌다는 내용이 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긴 거야. 너무 오래되니까 두 나라가 그렇다고 너무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석유를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산유국들 간의 어떤 싸움이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석유를 막 팔기 시작해내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석유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오히려 폭락하는 효과가 일어났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3차 오일 쇼크는 없는 거고요.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중동에 대한 어떤 분쟁에 따른 내용들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2차 오일 쇼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 내부적인 문제였을 뿐이었다라고 보시면, 1차 오일 쇼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1차 오일 쇼크 당시의 상황이란 얘기죠. 이 1차 오일 쇼크 당시의 상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4차 중동전쟁입니다. 4차 중동전쟁.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자, 여기에서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네, 감산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투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이스라엘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랍 국가의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미국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지금 보시면 아랍 국가 1차 중동 전쟁에 그 참전했었던 국가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이스라엘과 같이 짝짝꿍을 먹는다? 관계가 개선된다?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마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마스는 뭐냐면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수니파
네, 이슬람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정당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요, 정부인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에게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다수 정당을 봐야 되겠죠. 이 정당인데 얘네가 이제 사실은 정부지만 정부이기는 한데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테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얘네들 소행이다. 네, 비인도주의적인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정부보다는 그냥 테러 집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얘네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의 권리 그리고 영토를 다시 되찾자라는 극단적인 주의를 통해서 일단 아랍인들은 대다수 지지하니까 정당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하마스라는 부분들은요 최근에는 일단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뭔가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선제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하마스라는 정권에 대한 전쟁의 그 발발 포인트, 그 다음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더 우세합니다. 팔레스타인보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마스보다 훨씬 우세하고요. 뭐 이번에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먼저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뭐 하마스가 뭐 어떤 이유를 통해서 공격을 했든 간에 공격을 먼저 당했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났고 이스라엘이 열받은 건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네 이야기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만 딱 본다라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높기 때문에 네 이대로만 얘네들끼리만 붙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고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끝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아랍을 지지하기 위한 아랍 국가들의 참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네, 뭐 이집트, 네, 이런 국가들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다면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엔에서라든지 뭐 중재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서방 국가들도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참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5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혼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일 쇼크 같은 부분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 아랍 국가들은 이제 너희들 참전하면은 우리가 기름을 무기로 삼을 거야 해가지고 네, 뭐 감산량을 더 많이 네 크게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네, 인플레이션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기름값 많이 오르겠네 이거가 아니라요. 네, 기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원재료에 기름이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뭐 잉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뭐 등등등 그냥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네, 기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를 뽑아내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름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네, 시장이 좀 많이 휘청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자, 유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아랍 국가들이 참전할 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은 있죠. 대신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그 전쟁 상황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돼 버린다 라고 한다라면 네,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아랍 국가가 뭐 이란이 참전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아랍 국가의 연합국들이 참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항공모함도 파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다 해가지고 미리
미리 걱정해서 주식을 던진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필요가 없겠고요. 대신에 유가 동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번에 또 뭐 이슈나 이런 거 나오면 또다시 분석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